법원에서 허락할지 안 하는 걸 변론으로 그렇죠. 하더라도 예, 예. 본인들이 판에 그렇게 짰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변호사는 나갑니다. 나가서 나름대로 무죄 주장을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일단 저는 나 포토라인 쓰기 싫은데 이거 하나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취소했습니다. 원래라면 오늘 오전 10시 반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신문도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오전 중에 방침을 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서 내용이 달라서 심사를 취소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변호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이 피의자, 변호사 둘 다 출석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냥 했을 리는 없고 당연히 물어보거든요. 변호인단에.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우리는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구인장을 반납했고 근데 변호인단이 우리 나가겠다라고 또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마음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걸 노린 건지 의도적으로 노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구인장 반을 알자마자 우리는 나가겠다라고 변호인단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건 저희가 잠시 후 이정열 전 부장판사 영장 심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연결해 보기로 했고요. 어쨌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게 전략이라면 성공한 거죠. 예. 굉장히 혼선을 끼치고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법원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보입니다. 적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라서 집에 가가지고 끌고 올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검찰의 고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파악하는 과정에서 생긴 빈틈. 그걸 노린 전략인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네. 잠시 후에 이정열 판사와 함께 이 문제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늦춰졌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늦춰졌습니다. 현재로는. 왜 이게 전략이라면 왜 늦추라고 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일단 이정열 판사하고 이게 전략이라고 보느냐 짚어본 다음에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일단 국장님이 모르신 대로 이게 네. 전략인가 아닌가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변호인단에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맞습니다. 변호인단이 검찰에 의견서도 냈고 법원에도 의견서를 냈는데 이게 약간 시차가 있었어요. 검찰에 먼저 내고 법원에 그 다음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근데 검찰에는 변호인도 안 간다 그랬고 그러니까요. 법원에는 변호인은 간다고 이렇게 냈나 봐요. 그래서 전략이 아닐까 싶은 건데. 근데 지금 그 이유가 제가 지금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는 변호인단 내에 검찰 출신이 있고 법원 출신이 있고 이렇게 지금 갈려 있거든요. 네. 근데 검찰 출신 쪽에서는 무조건 다 거부하자. 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고 법원 출신들은 그래도 신문길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변호인단 내부의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일단은 처음은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경향신문 보도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두 번을 냈다고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변호인단은 가겠다라는 의견서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거 변호인도 안 나온다고 한다 해가지고 구인장을 아예 반환을 해버렸어요. 법원에다가. 그거를 알고 나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법원에다 의견서를 내면서 변호인단이 뭐라 그랬냐면 구인장이 발부되면 안 나갈 거고 구인장이 발부 안 되고 신문길이 잡히면 그럼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낸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거는 전략이고 꼼수인 거예요. 그런데 구인장 발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인장 발부 여부에 관해서 뭐 나가고 안 나가고를 결정할 그런 권리나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피의자는 그런 권한이 없고 발부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꼼수, 그러니까 지금 꼼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검찰이 구인장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네. 그래서 법원도 혼란이 생기고 또 사실은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도 되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네. 당연히 아까 지금 법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지금 그 거부하는 그러니까 저기 신문 절차에 그냥 거부하거나 내지는 하여튼 출석이 그 안 돼서 네. 그런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있는데 그냥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피의자가 출석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변호인이 출석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인신구속에 관한 예규라고 법원 내부에 예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구인영장이 반환됐을 때 예. 피의자가 도망갔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케이스를 지금 응용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응용했다. 예, 어쨌든 예. 법원은 그러면 뭐랄까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어서 네.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다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뭐 전략대로 굴러가도록 만든 그런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좀 말려든 감도 있고 그리고 공장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우유부단한 겁니다. 그냥 지정했으면 그냥 오늘 열어가지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또 취소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바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무기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무기한 연기했다는 건 다시 기일만. 네. 기일만. 그게 물론 뭐 네. 앞으로 뭐 한 달, 두 달 연기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런 건 아니죠. 예, 뭐 조만간 되겠지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다음 이제 진짜로 신문을 할 그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무기한 연기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히 묵혀두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건 맞아요. 네, 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길게 가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번째인데 실제로는 네. 이렇게 해서라도 뭐랄까 이래봐야 며칠일 텐데 며칠을 더 확보해서 얻는 이득이 있을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전략일까요? 그냥 며칠 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가장 지금 이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구인장이 어떻든 지금 나오게 되면 설령 이제 불출석하겠다고 의사를 표시를 했더라도 구인장이 집행돼서 다시 이제 포토라인에 나오는 그 모습이 연출되는 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도 구인장이 다시 발부되면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구인장이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지금 그 언론에 노출되는 그게 싫은 거 아닌가 싶어요. 가장 큰 이유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하루 이틀이면 이제 밝혀지겠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그 사이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신 다음에 진짜 이유가 뭔지는 그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정효 전 부장 감사합니다. 저는 납득이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사실 오전에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도가 나왔냐면 일단 영장심사 포기처럼 나왔습니다. 다 안 가는 걸로. 이명박 전 대통령 처음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럴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 한 12시 반 1시 넘으면서 이제 변호사들은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게 이제 정설로 굳어집니다. 법원이 허락하는 걸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보도를 보고 나니까 저는 납득이 1도 안 되는 거죠. 왜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오전에 했던 그런 논리들. 야, 이거 검찰은 편파 수사야. 정치 수사야. 야, 이렇게 8개월 동안 다 이 잡지에 주저놓고 우리는 3일 준비해가지고서 뭘 하라고? 8시간, 10시간 동안 우리가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6개월 동안 그냥 법정 투쟁할래. 나 안 나가. 잡아가려면 잡아가. 한번 역풍부나 보자. 라고 판을 짰다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면요 변호사도 안 갔어야 돼요. 안 가고 그냥 나 들어갈게가 맞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가요? 뭐 합니까 가서 변호사가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할 거예요? 다 부인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실질 심사 때 그
피의자 대신에 그 진술할 수 저는 있습니까? 포기하는 거는 봤는데 네. 포기를 많이 없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일단 이장렬 좀 판사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원에서 허락할지 안 하는 건 변론으로 그렇죠. 하더라도 예, 예. 본인들이 판에 그렇게 짰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변호사는 나갑니다. 나가서 나름대로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일단 저는 나 포토라인 쓰기 싫은데 이거 하나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모든 정치 행위든 사법 행위든지 간에 목적을 설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짜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저 논리들은 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예. 백 변호사가 달성하는 그 목적을 위하면 아예 안 나가고 나 그냥 서울구치소 갈게 차 대기시켜 예. 그리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뭐 구속 상태에서 법정 투쟁을 하든 네. 뭐 정치 투쟁을 하든 본인들 선택인데 네. 지금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설명과 어중간하죠. 변호사들은 나가는데 나는 집에 있을래. 뭐 집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그건 이건 꼼수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납득이 1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따님, 그 예. 영장 실질 심사 때 피의자는 안 나오고 변호사만 나간다. 그러면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은 물론 변호인이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만 별개의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이 신문일시 통지도 따로 가고 변호인에게도 따로 가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은 독립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특이한 그러니까 만약에 피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현재는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변호인이 없으면 거의 안 해요. 국선 변호인까지 선정을 해줘요. 예. 근데 피의자가 아예 안 나온다 네. 하면 이제 변호인의 의사에 달린 거예요. 내가 들어갈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피의자가 신문기일에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강제로 끌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률 용어로 국민에서 인치한다고 하는데 예. 그럴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요. 예, 예. 그 신문 절차는 처음에는 피의자한테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범죄 사실을 물어봅니다. 예. 인정하냐? 예. 예. 뭐 그다음에 뇌물 혐의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뭐 언제 돈 받은 일 있냐? 예. 뭐 누구 아냐? 뭐 이렇게 해서 쭉 신문을 사실관계를 묻고 예.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당신 의견 어떠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로 검사가 출석을 하면 예. 검사한테 자기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시라. 당연히 검사는 발부해야 된다고 할 네. 거고 예, 예. 변호인한테 진술하라고 하면 변호인은 이제 그 뭐 발부 기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수는 없어요. 음. 판사만 오로지 신문할 수 있고 네. 양쪽은 의견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석을 안 하면 이제 신문 이 과정은 생략이 되고 양쪽의 의견 진술만 남게 되는 거죠. 네. 역대 그 영장 실질 심사 중에 피의자는 안 나오고 변호인이 진술함으로써 영장 기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뭐 있냐고 예, 있냐고. 뭐 가능은 해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최근에는 근데 아예 보통 이제 좀 우리가 알만한 사건들 작년에 뭐 법조비리 사건 뭐 김유정 변호사나 예, 예, 예.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은 포기를 했죠 아예. 예. 최유정 변호사. 네, 최유정 변호사였구나. 예. 김유정으로 죄송합니다. 네. 또 전국에 계신 김유정 변호사님 죄송해요.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배우 김유정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예. 사과드릴게요. 예, 예. 근데 하여튼 통상적으로 이제 포기를 하면 뭐 일단은 기록은 이제 법원에서 보지만 다 네. 발부가 되죠. 예. 근데 이번에도 일단 MB 측의 생각은 네. 이거는 뭐 그날 저도 얘기를 했으니까 구속영장 발부는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수사가 잘 됐고 잘못됐고를 떠나서 네. 지금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그쪽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지금 현재는 좀 더 많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김서현님, 오 웬일 김태현 변호사님 사이다네. 원래 라고 고구마였어요? 원래는 뭐였을까? 소주. 콜라?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예, 예. 뭐 같은 방송사니까 예. 내일 저녁에 이제 SBS 블랙하우스가 예, 예, 예. 방송이 되겠죠. 예. 거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일치된 의견은 뭐냐면 이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속영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뭐냐면 포토라인에서 서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가
안 좋은 것으로 조명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심리라는 거예요. 오 맞췄네. 정확하게 맞췄어. 얘기했어요. 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요?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말에 양심의 가책이란 게 없는 건지 지금 드러난 혐의를 보면은 검찰이 거의 확정적으로 그 범죄 혐의를 거의 믿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게 뭐 영장 발부된 것도 아니고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는 일단 혐의일 뿐이에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죄 추정 원칙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게 뭐 확률의 문제긴 하지만 전부 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 자체는. 일단 만분의 1이라도. 뭐 어쨌든 그렇잖아요. 예, 예. 만분의 1 너무 많이 쓰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그거를 무죄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 권리는 누구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직 목적이 저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포토라인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다 안 하고 네. 그냥 나 잡아가. 나 예. 법정 투쟁 이렇게 하든지. 예. 이게 이도 저도 아니고 난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변호사들은 나가고 그럼 변호사 나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 왜냐면 변호사도 이 사건 안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선임된 지 얼마 안 물어봐야 됐으니까. 되는데 예. 이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날 들은 바로는 저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변호인단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거 나가면 안 돼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저도 맨 처음 포기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왜 갑자기 변호사만 이제 출석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적으로 아예 포기라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혐의 다 인정하는구나. 요런 이미지는 피해야겠다는 취지로 나온다는 건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처럼 투쟁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분석하셨던 것처럼 또 포토라인 또 창피하게 또 포토라인 또 어떻게 해서 또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피하는 것처럼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아마 제가 그 내부 회의 내용들을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추측하건데 이거는 거죠. 진짜 나가기 싫다 이거죠. 포토라인 쓰기 싫어 이게. 네. 연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싫어요? 목소리까지. 그냥 안 나가면 영장이 100% 나올 것 같아. 예. 그러면은 그래도 변호사들이 나가가지고 뭔가 이론적으로 뭐는 잘못됐다 다스에 대해서 뭐 나는 서류도 없고 내가 아무런 증거는 없다 나는 시킨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 그래도 확률상 조금이라도 혹시 판사 그런가? 좀 더 추가 수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영장 발부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예. 전직 대통령인데 왜 이거 2명 구속 이런 사건으로 구속시키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면 좀 그래도 좀 혹시 모르지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양속에 떡을 주고 나름대로 스포트라인 쓰기는 싫고. 혹시 모르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안 나가고 변호사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그 전문가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유아기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고 변호인들만 나갔을 때 만에 하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그분은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가기 싫고 다만 이제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결정을 누가 했을까라고 하는 게 저도 의문이었는데 내부에서 회의를 했었다면 그럼 변호인 입장이나 지금 측근 참모들의 입장은 결국 이것을 어떻게든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일단 피의자가 출석하더라도 지금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안 나가면 거의 뭐 100% 발부될 텐데 그럼 이제 실제 이게 집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뭐 사저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은 집으로 가서 이제 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림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그 마음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걸 노린 건지 의도적으로 노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구인장 반환을 알자마자 우리는 나가겠다라고 변호인단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건 저희가 잠시 후 이정열 전 부장판사 영장 심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연결해 보기로 했고요. 어쨌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게 전략이라면 성공한 거죠. 굉장히 혼선을 끼치고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법원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적이 보입니다.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라서 집에 가가지고 끌고 올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검찰의 고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파악하는 과정에서 생긴 빈틈.
그걸 노린 전략인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네. 잠시 후에 이종열 판사와 함께 이 문제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늦춰졌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늦춰졌습니다. 현재로는. 왜 이게 전략이라면 왜 늦추라고 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일단 이종열 판사하고 이게 전략이라고 보느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피의자가 출석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변호인이 출석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인신구속에 관한 예규라고 법원 내부에 예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구인영장이 반환됐을 때 예. 피의자가 도망갔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케이스를 지금 응용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응용했다. 예, 어쨌든 예. 법원은 그러면 뭐랄까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어서 네.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다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뭐 전략대로 굴러가도록 만든 그런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좀 말려든 감도 있고 그리고 공장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우유부단한 겁니다. 그냥 지정했으면 그냥 오늘 열어가지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또 법원에서 설악할지 안 하는 걸 변론으로 그렇죠. 하더라도 예. 본인들이 판에 그렇게 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변호사는 나갑니다. 나가서 나름대로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일단 저는 나 포토라인 쓰기 싫은데 이거 하나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취소했습니다. 원래라면 오늘 오전 10시 반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신문도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오전 중에 방침을 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서 내용이 달라서 심사를 취소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변호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이 피의자, 변호사 둘 다 출석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냥 했을 리는 없고 당연히 물어보거든요. 변호인단에.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우리는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구인장을 반납했고 근데 변호인단이 우리 나가겠다라고 또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 다음에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일단 공장장님 모르신 대로 이게 네. 전략인가 아닌가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변호인단에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맞습니다. 변호인단이 검찰에 의견서도 냈고 법원에도 의견서를 냈는데 이게 약간 시차가 있었어요. 검찰에 먼저 내고 법원에 그 다음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근데 검찰에는 변호인도 안 간다 그랬고 그러니까요. 법원에는 변호인은 간다고 이렇게 냈나 봐요. 그래서 전략이 아닐까 싶은 건데. 근데 지금 그 이유가 제가 지금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는 변호인단 내에 검찰 출신이 있고 법원 출신이 있고 이렇게 지금 갈려 있거든요. 근데 검찰 출신 쪽에서는 무조건 다 거부하자. 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고 법원 출신들은 그래도 신문길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변호인단 내부의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일단은 처음은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경향신문 보도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변호인단에서 의견서를 2번을 냈다고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변호인단은 가겠다라는 의견서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검찰에서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거 변호인도 안 나온다고 한다 해가지고 구인장을 아예 반환을 해버렸어요. 법원에다가. 그거를 알고 나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법원에다 의견서를 내면서 변호인단이 뭐라 그랬냐면 구인장이 발부되면 안 나갈 거고 구인장이 발부 안 되고 신문길이 잡히면 그럼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낸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거는 전략이고 꼼수인 거예요. 그런데 구인장 발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인장 발부 여부에 관해서 뭐 나가고 안 나가고를 결정할 그런 권리나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피의자는 그런 권한이 없고 발부되면 무조건 네.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런 꼼수, 그러니까 지금 꼼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검찰이 구인장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네네. 네, 그래서 법원도 혼란이 생기고 또 사실은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도 되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지금 법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지금 그 거부하는 그러니까 저기 신문 절차에 그냥 거부하거나 내지는 하여튼 출석이 안 돼서 네. 그런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있는데 그냥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